지연이의 상견례, 정수민의 결혼식이 에피타이저였다면 이후 전개될 내용은 충격과 공포, 막장 그 자체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유라의 캐릭터가 어떻게 정수민에 의해 처리되고 정수민의 가짜 임신은 어떻게 밝혀지게 될지 원작의 내용을 드라마의 바뀐 부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여행에 가서도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며 주식에 몰두해 있는 박민환에게 불만을 가진 정수민은 지연이랑 왔어도 이럴 거야? 라며 지연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수민은 온종일 지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정확히는 결혼식장에서 지연이의 가장 좋은 것, 박민환을 빼앗았다고 생각한 순간 더 좋은 유지혁을 가지고 나타난 지연이를 떠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지연이를 결혼식 내내 쳐다봤던 박민환. 자신이 온갖 수를 써서 빼앗은 남자가 고작 지연이 버린 쓰레기라는 사실을 부정하려 애쓰던 수민은 사실 박민환을 꼬신 것은 다 지연이의 부탁이었으며 임신을 하지 않으면 박민환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해버린다고 했다는 이 모든 것이 유지혁과 잘해보려는 지연이의 계략이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지연이가 그럴 리가 없다며 정수민의 말을 무시하던 박민환은 결국 수민의 꼬임에 넘어가고 이때다 싶은 정수민은 자신이 SNS에 글을 올린 것이 모두 들키고 지연이 앞에 무릎을 꿇은 그날 유산을 했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동안 틈만 나면 배를 쓰다듬으며 장군아 라고 말하던 정수민의 모습을 떠올리며 박민환은 소름이 끼치지만 그보다 더 큰 배신감과 분노는 결혼식장에 보란듯이 유지혁을 데리고 왔던 지연이에게로 향하죠. 정수민을 이용해 나를 망가뜨렸으니 나 역시 유지혁을 이용해서 너를 망가뜨려줄게 라는 생각을 하는 박민환. 일단 자신이 바람핀 게 아니라 지연이가 먼저였다는 것을 밝히려 하는 박민환은 몰래 지연이를 따라다니며 유지혁과 지연이 두 사람의 모습을 찍기 시작하고 우연히 오유라와 마주치게 되며 오유라와 바람을 필 뿐만 아니라 유지혁이 UNK 회장의 친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유지혁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다는 사실에 열이 받은 채로 집에 돌아온 박민환은 지연이가 준 축의금 500만 원을 가져간 거냐며 소리를 지르는 정수민에게 강지연에게 500이 아니라 5천, 5억을 달라는 말을 하며 이 사실을 흘리게 됩니다. 강지연이 그런 대기업 손자의 연인이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유지혁이 지연이에게 집까지 해주었다는 소리가 나오자 정수민의 머릿속은 오로지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 찹니다. 내가 유지혁이랑 잘 될 거였는데 그걸 알고 강지연이 일부러 박민환에 대한 칭찬을 흘린 거야. 유지혁은 나랑 사귀었을 텐데 일부러 회방 놓은 거야. 그리고 민환이 잠든 사이 몰래 핸드폰을 뒤져본 수민은 오유라에게 사랑한다며 유지혁이 바람핀다는 사실을 매스컴에 자신이 흘린다고 하자 자신도 큰일 난다며 절대 매스컴에는 흘리면 안 된다는 오유라의 문자를 발견하죠. 조용히 핸드폰을 덮은 수민은 곧바로 예전에 지연이의 글씨체로 SNS에 글을 올렸을 때처럼 이번에는 박민환이 찍은 사진을 성의 없이 모자이크한 뒤 글과 함께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요는 UNK 대기업 손자인 유지혁이 오유라와 약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강지연과 바람을 피웠고 강지연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친구 정수민에게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정규직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것을 빌미로 자신의 남자친구인 박민환과 사귀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수민은 결국 유산을 했다는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지연이와 유지혁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사진과 글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단번에 이게 정수민의 짓이라는 걸 알아차린 지연은 정수민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연은 그를 당장 지어달라고 하지만 불안하게 떨고 있는 지연이의 목소리에 수민은 좀 더 공손해져 보라며 지연을 도발하는데요. 결국 지연이 원하는 게 뭐냐며 돈이냐고 묻자 정수민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돈, 그것도 UNK의 손자라면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마침 지원이는 3억이라는 금액을 부릅니다. 놀라운 액수에 크게 숨을 삼키는 수민.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이왕 뜯어낼 거 한 번에 왕창 뜯어내야지 라고 생각한 수민은 5억, 싫으면 끊어, 난 아쉬울 거 없어 라는 말을 내뱉죠. 그렇게 큰 돈은 안 된다며 점점 애절해지는 지원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수민은 승리감에 도취하고 결국 지원이의 입에서 알겠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지원이 아쉬워서 어떡해? 부자 만나서 팔자고 칠 수 있었는데 다 날아가 버렸네? 한껏 조롱 섞인 위로를 하는 정수민. 지원은 어두운 목소리로 너무 큰 돈이라
계좌로는 못 주니 현금으로 받아가라며 이 조건은 사진을 전부 삭제하는 조건으로 주는 것이니 박민환도 꼭 같이 오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는데요. 지원이 감히 남편 민환의 이름을 올리는 것에 짜증은 났지만 돈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으니 결국 지원이가 보낸 호텔로 박민환과 향하는 정수민, 지원이의 이름을 대자 스위트룸으로 안내해주는 직원을 따라가며 두 사람은 핑크빛 미래를 그립니다. 이윽고 도착한 룸 앞에는 유지혁이 서 있었죠.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부장님. 강대리는 안에 있습니까? 오늘따라 말수가 적으시네. 건방진 박민환의 말투에도 반응 없이 네로 일관한 유지혁은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엽니다. 스위트룸이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방은 객실이 아닌 회의실이었는데요. 어두운 방 곳곳에 배치된 경호원들과 자리마다 마이크가 설치된 긴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지연이 보였죠. 뭔가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지연이 5만원짜리가 가득인 가방을 열자 두 사람은 빈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등이 모두 꺼지고 마이크가 켜집니다. 뭐야? 민환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메아리치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수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면서 기자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칩니다. 연신 터지는 플래시 세대와 생방송 카메라만 여러 대,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죠. 굳이 피해자와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공개 사과라도 하실 건가요? 수민은 당황하지만 공격의 대상이 자신이 아닌 지원이를 향해 있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원과 유지혁이 오이라와는 약혼한 적 없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박민환과 파혼을 한 건 사실이나 바람을 피우지는 않았다. 아버지 제사도 못 지내게 하는 노예를 구하기에 파혼했다. 라며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자 정수민은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데요. 그럼 내 아이는 왜 유산시켰어, 지원아? 예상에서 털끝만큼도 빗나가지 않는 수민의 패턴에 지원이 감탄하는 사이 수민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냥 사과만 해주면 돼. 그게 그렇게 어려워, 지원아? 라고 말이죠. 지원이는 사과는 정수민 씨가 박민환 씨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가짜 임신쇼에 속아 결혼까지 했는데 라고 대답하는데요. 이에 박민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며 수민을 쳐다봅니다. 산부인과에 같이 가본 적 있냐는 지원이의 질문에 수민은 병원에 혼자 다녔다며 그때 받은 산모수첩과 초음파 같은 건 아기가 죽고 난 뒤 너무 슬퍼서 태워버렸다고 나름 임기응변에 성공합니다. 지연이의 다음 대답이 나올 때까진 말이죠. 나는 그 병원이 도대체 어디냐고 지연이 묻자 설마 진짜 전화를 하겠어? 라는 나름의 합리적인 자신감으로 강남 S병원이야. 전화해서 확인해봐도 좋아. 라고 대답한 수민은 핸드폰을 집어드는 지연이를 보는 순간 눈빛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눈치 빠른 기자 한 명이 강남 S병원의 전화번호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고 지연은 스피커폰으로 병원에 전화를 겁니다. 병원 측에선 초진인지 재진인지에 대해 묻고 지연은 임신 내내 거기에 다녔다며 수민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답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대답은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정수민의 가짜 임신은 제 꾀에 넘어가 생방송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박민환은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며 기자회견장을 박차고 나가버리고 정수민은 그를 애처롭게 따라 나갑니다.